요즘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다들 힘드시죠? 특히 빚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채무 감면 정책을 대거 시행합니다. 9월 19일부터는 법 자체가 바뀌고 이미 6월부터는 신속 조정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심지어 신청 안 해도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배드뱅크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빚 감면 정책 4가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알려드리는 눈높이 정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새 정부에서 서민들의 채무 지원이라 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을 봐도 어려운 단어에 복잡해서 저도 보고 나면 머릿속이 멍해지는데요. 이 영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 대상 및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나 기관에 상담하시면서 개인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법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알뜰폰 요금 소액 결제 연체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SKT, KT, LG와 같은 이동통신 3사에서만 발생한 요금 연체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이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이들 업체에 연체된 요금이라도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협약에 꼭 참여해야 하고 협약 미체결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뜰폰이나 온라인 소액 결제 때문에 연체돼도 이제는 공식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면예금 수익을 서민금융에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예금이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예금인데요. 이를 관리하는 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보통 소상공인 등 직접 대출용에만 쓰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수익을 서민금융보안 계정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햇살론과 같은 대출 상품을 더 넓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휴면예금의 이자 수익을 햇살론이나 보증상품 같은 금융지원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금고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라는 기관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기관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회사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채무조정 대상 기관이 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서민금융시행법, 정리하자면 한 문장으로 9월 19일부터는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요금, 소액결제 연체, 새마을금고 빚 등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휴면예금 수익도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미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 채무조정 특례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금리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빚은 매달 아무렇지도 않게 이자를 쌓아갑니다. 작은 연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신용은 복구 불가로 낙인이 찍히고 일반 금융상품은 물론 일상적인 소비조차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25년 6월 30일부터 신속 및 사전 채무 특례 제도를 상시화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일반인은 최대 50%까지 이자 할인이 되고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15% 감면, 자영업자는 이자 50% 할인, 연체가 90일 미만이라면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30% 감면이고 자영업자는 이자율 70% 인하됩니다. 90일 이상은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성실성 환자 75% 이상 성환 시 원금 10% 추가 감면을 해주거나 상환 곤란자는 1년간 월 상환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이후 6개월 분할 상환을 허용합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는
원금이 최대 50에서 80%까지 감면이 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는 신용이 낮아서 대상이 안 되셨던 분들도 기존 대비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신용평점 때문에 안 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신청 방법은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성실생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던 배드뱅크와 새출발 기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7년 이상 연체에 5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내 빚을 찾아서 없애준다는 건데요. 정말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긴 합니다. 사실 7년 이상 연체된 빚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고리죠. 그래서 정부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차라리 이 빚을 정부가 사서 없애자라고요. 특히 무자산이면서 저소득층이라면 빚을 100% 없애주는 전액 소각 대상이 되며, 만약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8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시행 중이었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감면율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3.0 버전은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배드뱅크처럼 자동으로 신청은 아니고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기존에는 20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해야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24년 11월까지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새출발 기금은 단순한 일반 대출자가 아니라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있어야 하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지원 대상 조건은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이면 보증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 등 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같은 담보대출은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누군가에는 이번 정책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직접 신청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복잡한 정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내가 대상이 맞는지 모르시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97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 각종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몰라서 못 받아가시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받아가는데 나만 못 받아가면 손해니까요. 제 채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영상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